경우는 여러 가지죠. 기존 임차인이 적법하게 회수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기존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비영리 활동, 사용, 이런 것 등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사유, 거절 사유 등 임대인의 그 거절 이유는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이런 그 협조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손해배상, 기존 임차인이죠.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 양수도 계약은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 안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진행이 어렵게 되고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약 위반 책임은 기존 임차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규 임차인에 대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01년도 이 대법원 판결은 의류 판매 대리점 영업에 대해서 임차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임차권 양도인인 피고에게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대차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런 사안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실제로는 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은 실제로는 임차권을 사고 파는, 임차권을 넘기는 그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고가 임차권을 사고 또 권리금을 사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지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건물이 이제 경매 넘어가니까 보증금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돈이 있는 그 권리금 양도인, 임차권 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돈 달라. 근데 이걸 이제 임차권 양도 받았다라고 하면은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 다시 말하면 나와의 계약 당사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당신이다. 전대차 계약을 한 당신이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임차권 양도인, 권리금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보통은 우리가 권리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임차권을 양수도 하면서 마무리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권리금을 산 사람, 임차권을 산 사람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돼버리면 그것은 임차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이 임차인이 이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권리금을 양도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람은 이제 계약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건물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 계약에서는 그런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쓴 겁니다. 못 쓴 거죠. 저기 보면.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써놓은 계약서들이 조금 권리금을 임차권을 양수도 한 건지 아니면 전대차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게 써놨어요. 헷갈리게. 보시죠. 원래 이제 인디안마트라고 하는 그런 의류 판매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한테 임대차 보증금 8천만 원, 권리금 1억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큰 돈들을 받고 이제 넘겼는데요. 나중에 이제 경매가 되자, 전대차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서로 간에 뭐 써놓은 계약이 뭐 점포 매매 계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오해할 만하게 써놨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실관계 해석상으로 임차권 양도 계약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또 그 건물주의 동의도 있었다. 건물주가 동의했느냐 안 됐느냐가 명확하게 이게 안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건물주하고 정확하게 썼으면 건물주가 동의했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게 말로서 그냥 동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보면 말로서 동의를 한 부분이라 건물주 동의가 없었다는 부분 가지고도 뭔가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피고 권리금을 양도한 또는 임차권을 양도한 피고를 상대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이제 법원이 했습니다. 요 밑줄 부분을 보시면 원 피고가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 양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임대인인 김영선을 찾아가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1층 점포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하면서 임대인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임대인 김영선이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고 건물을 팔려고 내놓는데 곧 매매가 될 거니까 건물이 팔리면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을 하라 하면서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원심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이런 사실에 의하면 김영선이 거절한 것은 그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 양수인인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를 거절했을 뿐 오히려 원피고 사이에 임차권 양도를 용인한 듯한 태도를 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임차권 양도에 뭐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원피고는 김영선을 만난 후에 임차권 양도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원피고가 김영선의 태도를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영선은 원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을 또 했어요. 실제로 원피고 사이에서 임차권 양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김영선이 피고의 임차권 무단 양도 또는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원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본다 그러면 임대인 김영선은 원피고 사이 임차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고 이에 동의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면이 없다 보니까 서류로서 약속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작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원은 원심 법원은 그런 건물주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법원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건물주가 동의했다. 임차권 양수도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정확하게 서류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4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건물주 동의 없이 그걸 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가 될 것처럼 이렇게 임차권을 넘긴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사기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이 피고인은 공소의 조의형으로부터 이 건물주입니다.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50만 원에 임차한 후에 임대인 동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동원에게 이 임대인의 동의를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해서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원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맞다라고 대법원이 보기에도 맞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 안 받고 이렇게 넘기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까지 되는 거죠, 사기로. 그래서 처벌받은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이천 판결도 형사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사기, 업무방해 이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배상명령이라고 그래서 사기 피해자가 민사사건을 별도로 하지 않고 바로 형사사건에서 그냥 그 피고인, 범죄자 상대로 배상명령, 금전 청구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도 지금 건물주 동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검사는 뭐라고 기소를 했느냐고 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2006년도 이 대전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렇게 동업으로 운영하던 이런 호프집과 1층의 간이수퍼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건물주로부터 임차권 양도 등에 대해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두 점포는 원래 권리금이 없는 데다가 적자 운영되고 있었고 별다른 부대 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어서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권리금이 높은 점포고 건물주와 사이에 확실히 임차권 양도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배상 신청인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권리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편취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결국은 무죄를 선고를 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검사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건물주가 그 권리금 임차권 양수도에 동의하지 않았다, 승낙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했는데, 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대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로 해석되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6년도 3월에 임대인의 대리인인 공소외 2를 만나서 공소외 2에게 그 양도 사실을 고지하고, 이때 공소외 2는 피해자에게 시설 권리금이 없다는 내용 등 가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해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공소외 2는 2003년 3월 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온 피해자에게 위생교육, 미납 세금, 영업허가 명의의 변경, 이런 가계 인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 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임차권 양도에는 동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시설 권리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건 내막을 읽어보면은 건물주가 좀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권리금이 붙어 다니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건물주가 그걸 건물을 쓴다든지 또는 다른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원하는 세입자에게 넘긴다든지 할 때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도리를 좀 했다. 그러니까 시설 권리금이 없다. 라는 부분을 단도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동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래 권리금이 없는 가게들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건물주의 대리인 공소의 2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는 건물주가 시설을 모두 했기 때문에 시설 권리금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래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의 부수에서 부동산의 사용 수익과는 별개의 장소적 이익, 확보된 고객 이런 등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좀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구성이. 그래서 이게 이 가게들에 대해서 시설 권리금 수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가 직접 시설을 해준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 정도로 보아야 될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은 건물주가 이를 금지할 이유도 없고 또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사자들이 뭐 이런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런 용어들이 종합해 본다 그러면 혼재해서 막 쓰고 있지만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건물주 이런 말 가지고는 아까 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 운영 상태고 별다른 부대 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가게들이다 라고 이제 검찰이 또 기소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달았는데 피해자가 보낸 그 내용 증명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해서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이지는 않았다. 그런 것도 보이고요. 피해자도 또 실제로 영업을 해본 결과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권리금 액수란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 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제 그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떤 사기죄에서 인정되는 기망행위라고 판단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그 권리금 거래하면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장사가 잘 된다,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장사가 잘 안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된다, 자리가 좋다, 건물주가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뭐 등등 이렇게 추상적인 말들 이런 부분은 그냥 상거래상 약간 과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제 정말 장사가 잘 된다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권리금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매출이 얼마다라는 부분을 수치적으로 조금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출이 한 달에 2천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그걸 권리금 양수도 계약서에 좀 써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출이 뭐 3분의 2밖에 안 되더라, 2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좋다, 장사 잘 된다 이런 식의 그거 가지고는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